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선생님. 네. 이제 3월이면 또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죠. 네, 맞아요. 아마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취약 통지서를 이제 작년 말에 받고 네. 그다음에 예비 소집일까지 다녀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때가 정말로 떨리거든요. 아, 그쵸. 걱정이 기억나세요? 돼요. 저는 아이를 3명 다 네. 초등학교를 보낸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가 항상 떠올라요. 아이들도 떨리지만 이 부모가 맞아요. 이제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가 되잖아요. 맞아.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두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3월쯤이 될 텐데 학교를 보내고 나서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소아정신과의 예약 문의가 가장 많은 시기가 3월과 4월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학기 초 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에 관련해서 좀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네.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초등학교에 간다는 거는 유치원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유치원은 아무래도 이런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뭐 이런 생활 습관, 보육. 예절, 보육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 보면은 이 초등학교에는 이제 단체도 되게 커지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부모에서 학부모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도 아이들에서 학생이 돼요. 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특히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 학교 입학 전후로 아이들을 보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쵸. 초등학교 그러잖아. 들어가기 전에는 아유 어린데 아직 괜찮죠 맞아. 애들 이러면서 큰 거에 맞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뭔가 달라.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면서 이 좀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의 자체도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 적응을 하는 시기잖아요. 네네. 3, 4, 5월까지는. 네네. 보통 요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다. 아이한테 네네. 적응하는 시간이. 네네. 그런 게 있을까요? 쌤? 저는 보호자분들한테는 첫 1학기는 적응하는 기간이다 맞아요. 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아이도 이제 학교라는 데 가면은 지금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같이 다니죠. 그리고 1학년에도 반이 여러 개 있고 2학년에도 반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전체 중에서 1학년에 또 어떤 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큰 단체에 적응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일단 학교까지 가는 길, 뭐 셔틀버스를 탄다면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거, 노란 그다음- 버스 이제 안 오잖아. 그리고 교문에서 교실까지 가는 거, 맞아. 교실의 앞문 뒷문, 그리고 교실 안에서 자기 자리 찾지 않는 거, 그다음에 쉬는 시간 종, 그다음에 공부 시간 종, 화장실까지 찾아가는 거. 뭐 할게 너무 많죠. 많단 할 말이에요. 게 이 많죠. 적응할 게. 그래서 이게 그 규칙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마 이제 올해 첫 학교를 3월에 보내신 분들이라면 작년에 아마 취약 통지서를 받았을 거예요. 취약 통지서를 받고 나면은 이제 예비 소집일을 가야 되죠. 예비 소집일을 가야 되기 전에 또 서류를 이만큼 내야 돼.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 소집일을 갔다 오면은 또 이제 계속 뭐 가정통신문 같은 게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님한테 그쵸.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 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이 걸리죠. 이렇게 적응할 게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아이들마다 뭐 인생 2회차처럼 어. 너무 적응 잘하는 그러니까. 애도 있죠. 빠른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선 기질적으로는 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높은 아이들은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큰 박물관 아니면 이제 놀이공원. 박물관. 왜냐면 너무 그럴 수도 있겠다. 새로운 게 사람이 많잖아요. 많고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고, 막 형 오빠들도 많고. 그러네. 애들이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 재밌는 아이들은 적응이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단체 생활을 좀 많이 해본 아이들. 뭐 이제 유치원에 다니더라도 그 유치원에 이제 좀 커리큘럼 탁탁탁 짜여져 있어서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캠프 같은 단체 활동을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구나. 어쨌든 이런 단체 생활이나 규칙이 있는 거에 좀 익숙하니까 네네. 적응하기가 좀 더 수월한 거죠. 그리고 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어색하고 네, 불안한 네, 아이들도 네, 있고 네. 그런 친구들은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질과 그동안의 경험인데 적응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보다는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큰 아이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과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불안과 긴장이 이제 호기심보다 더 큰 거예요. 말을 걸고 싶은데 말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선생님 표정이 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은 워낙에 큰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거다 보니까 좀 이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단체 생활이나 이런 사회적 관계, 이런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 그 전까지 굉장히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학업도 있지만 또래 관계를 처음으로 이제 되게 그쵸. 크게 하는 대집단 생활을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 이것보다도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까 맞아. 하는 게 제일 걱정일 거예요. 그래요.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아이들도 이제 조금 소심하거나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너무 나대는 경우 또 사실은 조금 초반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친구랑 너무 이게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너무 스킨십을 너무 쟁쟁한 과하게 거야.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막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경우에도 이게 좀 갈등이 생길 수가 그쵸. 있죠.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주는 게 괜찮은지. 네. 아이들을 도와줄 때도 이제 기질에 따라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조금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근데 사회적인 욕구는 강한 친구다. 그럼 아이가 조금은 적응이 쉬운 소그룹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고 맞아요. 만약에 가능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부터 혹은 유치원부터 같이 갔던 친구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 이제 익숙하니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은 이제 같은 유치원 출신 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또 모여요. 왜냐면 익숙한 그치. 얼굴이니까. 그치. 그리고 따로따로 온 애들끼리 또, 그럼요. 또 네. 만나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일부러 막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뭘 할 수 있는. 축구 클럽 같은 것도 네네.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숲 체험을 했어요. 좋죠. 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엄마들하고도 만나고 네. 애들도 같이 만나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네. 놀고. 이건 이제 조금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아이를 양육을 하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초반에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시는 게 그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아이들이 모여서 엄청 친하게 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맞아. 같이 있고 얼굴을 한 번 더 봤다는 쟤 어제 나랑 같이 거기 그게 너무 웃긴 게 있었던 애라는 존재. 이러고 옆으로 봐.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되게 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한테 이런 방법이 좋고요. 반대로 이제 사회적인 욕구는 되게 강하고 되게 적극적인 것에 비해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기다려주는 것이 조금 부족한 친구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요거는 가정에서부터 좀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학교처럼 선생님 역할 같은 거 하면서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걸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초반에는 소규모 그룹 형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규모가 좋냐면 이런 친구들은 사람이 또 너무 많으면 흥분해버려. 그래서 얘도 말 걸어야 되고 쟤도 말 걸어야 되고 막 집중을 못하는 거지. 이리저리 정신만 없다가 너무 더 흥분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경험들을 늘려나가면 이 친구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 잘 모르겠다. 맞아. 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이래서 테스트 같은 거 많이 네. 나와 있잖아요. 네.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기질 검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를 고려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학교 가기 전에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검사나 뭐 인지 검사나 아니면 이제 정서 평가 아니면 기질에 대한 이해 맞아요. 평가를 해보는 것은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영유아 검진은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이 발달 평가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에 내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궁금하다 하면은 이제 길잡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가를 하실 때 유념하실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얘 기질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좀 바꿔야 되겠어. 얘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막 이런 마음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를 높여서 그쵸.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방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지 부모가 가이드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가를 받으실 거면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돼요. 아, 네. 요즘에 워낙에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간단한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맞아요. 사실 똑같은 검사라고 해도 그 숙련된 전문가가 테스트를 하느냐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숙련된 검사자 그리고 평가자 그리고 전문가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리고 잘 뭐 이거를 검사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8차 영유아 검진 때, 그러니까 7세 때 하잖아요. 네네네네. 학령기 전에. 네. 그래서 그때 뭐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든지 네네. 우리 아이를 지도했던 유치원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네. 좀 상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께 소아정신과 선생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된 지 이제 10년 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한테도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이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초기 경험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를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높은 아이든 불안이 낮은 아이든 간에 학교라는 공간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믿는 부모를 확인하겠죠. 근데 부모가 막 초조해하고 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이러면 여기 내가 좀 겁나는 곳이구나. 내가 긴장해야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내가 긴장을 했는데 엄마를 보니까 너무 괜찮아. 여유롭고 그냥 너 재밌겠다. 난 너무 기대돼.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 아이도 조금 더 편안함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사실 적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 큰 시기가 무탈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보내고 나서 또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